이 멍청한 놈아,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냐. 식당 뒤편에서 들려오는 욕설 소리에 건물주 윤여정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든 그 청년의 얼굴을 본 순간 여정의 숨이 멎었습니다. 죽은 남편과 똑같은 눈매, 코, 입술. 20년 전 잃은 남편이 젊은 모습으로 되살아난 것 같았거든요. 이럴 수가. 설마. 그날부터 여정의 조용했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착취당하는 청년을 구하려다 발견한 충격적 진실과 악덕 사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통쾌한 복수까지.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점심시간이 막 지난 오후 1시경, 윤여정은 건물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배관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정은 손에 작은 수첩과 펜을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 정말 귀찮네. 여정이 작게 혼잣말을 하며 건물 모서리를 돌았을 때였습니다. 2층 식당 뒷문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 멍청한 놈아,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냐. 박춘식의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여정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대답하는 청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춘식은 청년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다시? 벌써 몇 번째야?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 여정은 뒤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들어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정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얼굴이었습니다. 죽은 남편 윤진수의 젊은 시절 모습과 똑같은 눈매, 코, 입술이었습니다. 여정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럴 수가. 여정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20년 전에 죽은 남편과 그토록 닮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뭘 멍하니 서 있어. 빨리 들어가. 박춘식이 청년의 등을 밀며 소리쳤습니다. 청년은 주방 문턱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재빨리 몸을 일으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정은 청년의 손등에 깊게 패인 상처들과 굳은 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런. 여정이 마음 아파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상처들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아마 칼에 베인 자국들인 것 같았습니다. 박춘식은 여정의 존재도 모른 채 주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주방 안에서도 계속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접시 떨어뜨리면 내 월급에서 빼는 줄 알아. 여정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청년의 얼굴이 너무나 생생하게 남편을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일 때의 표정이 진수와 똑같았습니다. 진수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그런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진수 씨. 여정이 작게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식당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식당 창문 사이로 청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손놀림이 매우 빨랐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옷도 여기저기 음식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정은 청년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20대였을 때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특히 집중할 때의 눈매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진수도 뭔가에 집중하면 저렇게 입술을 살짝 다물고 눈을 가늘게 뜨곤 했습니다. 턱선도 거의 똑같았습니다. 설마.
여정이 고개를 저으며 뒤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다시 돌아봤습니다. 청년은 여전히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춘식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야, 느려 터졌네. 손님들 음식 다 식겠어. 박춘식이 청년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청년은 아파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더 빨리 하겠습니다. 여정의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저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아무리 직원이라지만 너무 심했습니다. 여정은 건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청년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집에 도착한 여정은 서둘러 남편의 앨범을 꺼냈습니다. 거실 책장 맨 위에 있던 두꺼운 앨범이었습니다. 어디 있었지? 여정이 페이지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정이 찾는 것은 더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25세에 찍은 흑백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대학교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 여정의 입에서 탄식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얼굴과 오늘 본 청년의 얼굴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눈매, 코의 모양, 턱선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특히 미소 짓는 모습이 정말 흡사했습니다. 진수도 저렇게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곤 했습니다. 설마 정말. 여정이 앨범을 무릎에 올리고 깊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다른 여자와 사귄 적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진수는 과거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 여자친구 이야기는 더더욱 하지 않았습니다. 여정도 굳이 묻지 않았고요. 여정은 남편의 다른 사진들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20대 초반 사진, 군대 시절 사진들을 보니 청년과의 닮음이 더욱 확실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혹시 정말 진수 씨? 여정이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만약 정말 남편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을까요? 여정은 남편의 서재로 가서 오래된 수첩들을 뒤져봤습니다. 진수가 생전에 쓰던 일기장도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쓴 것들이었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기다가 여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유진이와 헤어졌다. 아이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짧은 글이었지만 여정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이 문제라니 정말 아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다른 페이지도 찾아봤습니다. 아이는 유진이 친척 집에서 키운다고 했다.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미안한 마음뿐이다. 여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남편에게 아이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혹시 오늘 본 청년일 수도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가봐야겠어. 여정이 앨범을 닫으며 결심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 청년이 정말 남편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여정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청년의 지친 표정과 남편의 젊은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박춘식의 폭언도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정오, 여정은 2층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여정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본 그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남편을 닮았습니다. 여정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뭘 드릴까요? 청년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마저 남편의 젊은 시절과 비슷했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네, 김치찌개 하나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청년이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이도 진수와 비슷했습니다. 어깨를 약간 앞으로 내밀고 걷는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그때 박춘식의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도연아, 3번 테이블 물 안 갖다 줬어? 아, 네. 바로 갖다 드릴게요. 도연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정은 청년의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강도현,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도연은 바쁘게 홀과 주방을 오갔습니다.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까지 혼자 다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홀에는 테이블이 12개나 되는데 도연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많은 점심시간인데도 말입니다. 야, 속도 좀 내. 손님들 기다려. 박춘식이 주방에서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대답도 하지 못하고 더욱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마에 땀이 뻘뻘 흘러내렸습니다. 여정은 도연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물컵을 나를 때도 조심스럽게 들고 주문을 받을 때도 정중했습니다. 손님들에게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정에게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도연이 직접 가져왔습니다. 김치찌개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여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연도 살짝 웃었는데 그 웃음이 정말 진수와 똑같았습니다. 한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모습까지 그대로였습니다. 한 입맛을 본 순간 여정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김치는 시큼했고 돼지고기는 질겼습니다. 국물도 짜고 밍밍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여정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벽에 붙은 원산지 표시판을 봤습니다. 국내산 돼지고기라고 적혀 있었는데 방금 먹은 고기는 분명 수입산 같았습니다. 냄새도 다르고 식감도 달랐습니다. 여정은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어서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박춘식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야, 도연아, 설거지 그렇게 하면 언제 끝나? 죄송합니다. 더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하긴. 손놀림이 왜 이렇게 굼떠? 여정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도연을 지켜봤습니다. 박춘식이 도연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심했습니다. 마치 하인 다루듯이 했습니다. 도연은 그런 와중에도 손님들에게는 친절했습니다. 물을 떨어뜨린 손님이 있으면 바로 닦아주고 수저가 떨어져도 새 것으로 바로 바꿔줬습니다. 성격이 참 좋은 것 같았습니다. 이것도 진수와 비슷했습니다. 진수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었거든요. 식사를 마친 여정이 계산대로 갔습니다. 박춘식이 싫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얼마예요? 7,000원입니다. 현금으로 주세요. 카드는 안 되나요? 아, 단말기가 고장났어요. 현금만 받아요. 박춘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뻔했습니다. 카드 단말기는 멀쩡히 카운터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원 표시등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현금으로 드릴게요. 여정이 지갑을 꺼내는데 뒤에서 도연이 영수증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손님, 현금 영수증 드릴게요. 야, 뭐 하는 거야? 박춘식이 도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에 아픈 기색이 스쳤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필요 없어. 빨리 설거지나 해. 박춘식이 도연을 주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여정은 도연의 손목이 빨갛게 된 것을 봤습니다. 박춘식이 너무 세게 잡은 것 같았습니다. 현금 영수증 안 주시는 거예요? 여정이 물었습니다.
김치찌개 1인분 드시고 현금 영수증 끊어달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들 그냥 가는데요. 박춘식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영수증을 줘야 했습니다. 특히 현금 결제일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현금 7,000원을 내고 나온 여정은 곧바로 관리소로 향했습니다. 최 주희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희 씨, 2층 식당에 대해 몇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사장님 오셨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최 주희가 파일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식당 운영 상황이 좀 이상해서요. 아, 그러고 보니 여기 보세요. 음식물 쓰레기 무단 배출이 3번이나 적발됐어요. 주희가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무단 배출이요? 네. 분리수거 날짜를 지키지 않고 아무 때나 버려요. 그래서 동네에서 냄새 난다고 민원이 들어왔죠. 여정이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계속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희가 다른 서류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기름 냄새가 심하다는 민원도 계속 들어와요. 환풍기도 제대로 안 돌리나 봐요. 위생 점검은 했나요? 그게 박춘식 사장이 바쁘다면서 계속 미뤄달라고 해요. 벌써 2달째예요. 여정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혹시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주방 뒤편에 뭔가 덧붙여 놓은 것 같더라고요. 원래 구조와 다르게. 무허가로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 같아요. 냉동고를 확장한 것 같던데. 여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임대료는 제때 내나요? 그것도 좀 이상해요. 지난 3개월 중에 2번이나 늦게 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영업은 잘 되는 것 같던데 이상하더라고요. 여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김세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급한 일이 생겼는데 시간 있어요?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임대차 계약 위반 문제 좀 상담하고 싶어요. 우리 건물 임차인인데.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뵐까요? 네, 고마워요. 전화를 끊은 여정은 다시 식당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도연이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진수 씨와 관련이 있을까? 여정이 혼잣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저렇게 힘들게 일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오후 여정은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60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여정 씨, 안녕하세요. 저 강철우입니다. 아, 철우 씨. 오랜만이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강철우는 남편 진수의 대학 후배였습니다. 진수가 죽은 후로는 거의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철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정 씨, 사실 진수 형 이야기로 찾아왔어요. 진수 씨 이야기요? 여정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도연과 관련된 이야기일까? 형이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생전에 못다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철우가 커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형이 결혼 전에 사귄 여자가 있었잖아요. 이유진이라고. 여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기장에서 본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 여자와 사이에서 아이가 있었어요. 여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있었다고요? 네. 남자아이였어요.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헤어지게 됐고, 철우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는 유진 씨 친척 집에 맡겨졌대요. 그런데 나중에 그 친척도 사정이 어려워져서. 그래서요?
결국 보육원으로 보내졌다고 하더라고요. 여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연이 보육원 출신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그게 형이 계속 찾으려고 했대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철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한 적이 있어요. 그 아이가 자꾸 마음에 걸린다고. 여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수가 아들을 그리워했다니. 혹시 그 아이 이름 아세요? 이름까지는. 하지만 강씨 성을 쓸 거예요. 유진 씨 성이 강씨였거든요. 강도현,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여정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철우 씨, 혹시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형을 닮았다고 들었어요. 특히 눈매가 똑같다고. 여정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도연이 바로 진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여정 씨, 왜 그러세요? 혹시 그 아이를 아세요? 아, 아니에요. 그냥. 여정이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신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철우가 돌아간 후 여정은 바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경이라 한가한 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니 도연이 혼자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춘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사장님은 안 계세요? 잠시 나가셨어요. 뭘 드릴까요? 커피 한 잔만 주세요. 여정이 앉아서 도연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철우의 말을 들은 후 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도연은 분명 진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박춘식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야, 이 새끼야. 왜 손님이 하나도 없어? 박춘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손님이 계세요. 도연이 여정을 가리켰습니다.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손님은 무슨. 박춘식이 여정을 째려봤습니다. 여정은 기분이 나빴지만 참았습니다. 야, 이번 달 급여는 다음 달로 넘긴다. 박춘식이 갑자기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 생활비가. 생활비는 무슨 샹? 내 생활비만 중요해? 장사가 안 되는데. 박춘식이 도연의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여정은 화가 났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니. 점심시간에는 만석이었는데. 사장님, 점심시간에 와보니 손님이 꽤 많던데요. 여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예, 아줌마가 뭔데 우리 가게 일에 참견입니까? 박춘식이 여정에게 화를 냈습니다. 참견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예요. 사실? 우리 사정도 모르면서. 박춘식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도연이 뒤로 물러서려다가 의자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야, 조심하지 못해. 박춘식이 도연의 등을 손바닥으로 밀쳤습니다. 도연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연이 벽에 손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여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수의 아들을 저렇게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여정이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뭐, 당신이 뭔데 여기서 소리쳐? 저는 이 건물 주인입니다. 여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춘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건물 주인? 네. 그동안 당신이 어떻게 영업하는지 다 봤어요. 여정이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원산지 허위 표기, 현금 강요, 직원 학대.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거 맞아요? 박춘식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리고 무허가로 주방 확장한 것도 알고 있어요. 여정이 주방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정말로 냉동고가 원래보다 커져 있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건. 박춘식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이미 다 조사했거든요. 여정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걸 기록할 거예요. 각오하세요. 여정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확장된 주방, 지저분한 냉장고, 원산지 표시판까지. 아이씨, 왜 사진을 찍어요? 박춘식이 여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증거 수집이에요. 문제 있나요? 여정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뒤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도연 씨, 괜찮아요? 여정이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도연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내가 막을 테니까. 여정이 도연을 안심시켰습니다. 박춘식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나서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봐 당신, 각오 단단히 해. 이제부터 시작이야. 여정이 박춘식을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여정은 관리소 직원 최주희와 함께 2층 식당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장님. 원래 벽이 여기까지였는데 저기까지 확장했어요. 주희가 주방 뒤편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됐죠? 한 6개월 전부터요. 허가 신청은 안 했거든요. 여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명백한 무허가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수관도 문제예요. 주위가 다른 곳을 가리켰습니다. 기름때가 그대로 흘러내려와서 아래층에서 냄새난다고 항의했어요. 몇 번이나요? 벌써 5번째예요. 그런데 박춘식 씨가 계속 나중에 하겠다고. 여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관리 의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희가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이것도 보세요. 이전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파일을 펼치니 여러 가지 민원 기록이 나왔습니다. 간판을 무단으로 달았다가 철거 명령 받은 것, 정비실을 창고로 쓰다가 걸린 것. 정비실을요? 네. 다른 입주민들이 쓸 수 없게 자기 물건으로 가득 채웠어요. 여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변호사님께 보내드릴게요. 네, 사장님. 그런데 혹시 도연 씨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주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 씨를 아세요? 네. 참 착한 아이예요. 박춘식 씨가 너무 심하게 부려먹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여정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어떻게 심하게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요? 새벽 5시에 와서 밤 11시에 가요.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고요. 그렇게 오래 일해요? 네. 그런데 월급은 최저임금도 안 된다고 들었어요. 여정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수의 아들을 저렇게 착취하다니. 오후에 변호사 김세훈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자료 받아봤어요. 이거 심각하네요. 세훈이 서류들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위반만 4가지나 돼요. 어떤 것들이요? 무허가 건축물 설치, 관리비 체납, 시설물 무단 사용, 그리고 영업 방식 문제까지. 세훈이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영업 방식 문제는 뭐예요? 현금 강요, 원산지 허위 표기 등이요. 이건 식약처 신고 대상이에요. 여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충분해요. 사전 경고 후 시정하지 않으면 바로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럼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혹시 그 직원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세훈이 눈치 빠르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평소 사장님 성격에 이렇게까지 하실 분이 아닌데. 여정이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진수 씨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진수 형과요? 네.
아마 아들인 것 같아요. 세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사장님 의부사들.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너무 닮았어요. 그렇다면 더욱 도와줘야죠. 세운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녁 시간 여정은 도연의 고시원 주소를 알아내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니 좁은 복도 양쪽으로 작은 방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관리인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강도연 씨 있나요? 아, 도연이요?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몇 시쯤 들어와요? 보통 11시가 넘어서 와요. 일이 늦게 끝나나 봐요. 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성실한 아이예요. 월세도 한 번도 늦어본 적 없고. 그래요? 네. 힘들 텐데도 항상 밝게 인사해요. 여정의 마음이 찡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혼자 버티고 있었구나. 혹시 가족은 없나요? 없는 것 같아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연락받는 것도 못 봤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 불쌍해요. 그 나이에 혼자서. 여정이 고시원을 나오면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정말 도연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여정은 남편의 유품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 관련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유진이가 아이를 보육원에 보낸다고 했다.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다. 언젠가 그 아이를 찾아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기를 바란다. 여러 곳에 아이에 대한 걱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수가 얼마나 도연을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진수 씨, 당신 아들, 내가 지켜줄게. 여정이 남편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정은 세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빨리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박춘식 씨에게 경고장부터 보낼게요. 고마워요. 그리고 혹시 도연 씨 신분 확인이 필요하면 도와드릴게요. 신분 확인이요? 네. 출생신고 기록 같은 것 찾아볼 수 있어요. 여정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여정은 다시 식당으로 갔습니다. 도연을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도연 씨, 나중에 시간 날 때 얘기 좀 할까요? 여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저하고 단둘이 말씀이신가요? 도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여정은 점심시간이 끝난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나간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도연이 혼자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박춘식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 여정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 사장님. 어서 오세요.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잠시 앉아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여정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연 씨, 혹시 부모님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여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이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육원 이름이 뭐였어요? 새싹원이었어요. 부산에 있는. 여정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철우가 말한 지역과 일치했습니다. 혹시 본명이 강도연 맞나요? 네, 맞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도연이 놀란 눈으로 여정을 바라봤습니다. 여정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도연 씨, 윤진수라는 이름 알아요? 윤진수요?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도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들어본 적 없는데요. 그럴 거예요. 당연히 기억 못할 나이였을 테니까. 여정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박춘식이 들어왔습니다. 등기봉투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박춘식이 소리를 지르며 봉투를 흔들었습니다. 계약 해지 경고장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여정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경고장 꼼꼼히 잘 읽어보세요. 무허가 건축물, 관리비 체납? 이런 게 해지 사유가 돼? 당연히 되죠. 계약서도 다시 읽어보세요. 여정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춘식이 도연을 노려봤습니다. 야, 너 때문이지? 건물주한테 뭘 찌른 거야? 아니에요. 저는 아무 말도. 도연이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분명 네가 뭔가 말했어. 박춘식이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정이 그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도연 씨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제가 직접 본 거예요. 당신이 뭔데 자꾸 참견해. 제가 건물주라니까요. 여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식약처 직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위생 점검 나왔습니다. 박춘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요? 갑자기요? 신고가 들어와서 왔어요. 주방 보겠습니다. 점검관들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잠깐, 준비 시간 좀 주세요. 박춘식이 급히 따라갔습니다. 준비할 거 없습니다. 평소 상태 그대로 보는 거예요. 점검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방 문이 열리자 여러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통기한 지난 재료들이. 아, 그건 오늘 버리려던 거예요. 박춘식이 변명했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실제와 다르네요. 그건 실수로. 실수? 이건 고의성이 보이는데요. 점검관이 서류에 뭔가 적었습니다. 뒤이어 구청 건축과 직원도 도착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신고로 왔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없는데요. 박춘식이 발뺌했습니다. 여기 확장된 부분 보세요. 허가증 있나요? 건축과 직원이 냉동고를 가리켰습니다. 박춘식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원래부터 있던 거. 원래 도면과 다른데요. 이건 명백한 무허가 확장입니다. 여정은 뒤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놀란 얼굴로 여정을 바라봤습니다. 여정이 이 모든 걸 준비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이 모든 게 저 때문인가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예요. 여정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책임질게요. 여정이 도연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박춘식은 점검관들에게 둘러싸여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과태료 50만 원, 영업정지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은 즉시 철거하세요.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해지 통보도 받은 상태네요. 박춘식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여정이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도연 씨, 이제 여기서 일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저는 갈 곳이. 내가 도와줄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검이 끝난 후 여정과 도연은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도연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맙긴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여정이 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도연 씨,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절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봐요. 여정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연도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진수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침, 도연은 여정이 마련해준 임시 숙소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원룸이었고 고시원보다 훨씬 나은 환경이었습니다. 도연이 아침을 먹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도연 씨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는 박춘식 씨 변호사 김민호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우리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손해배상요? 도연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강도연 씨 때문에 가게가 망했다면서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그렇게 주장하시겠지만 증거가 있다고 하더군요. 변호사가 협박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증거요? 강도연 씨가 건물주에게 거짓 신고를 했다는 증거 말입니다. 도연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법정에서 증명하시죠. 곧 소장이 날아갈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정에게 연락하기도 민망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강도연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순희 씨께서 응급실에 입원하셨어요. 이순희 씨요? 이순희 씨가 누구? 도연이 당황했습니다. 보육원 원장이셨다고 하시는데요. 의식을 잃으셨어요. 새싹 보육원 이순희 원장님요? 네, 맞습니다. 유일한 연락처가 당신이더라고요. 도연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순희 원장은 자신을 키워준 은인이었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도연이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도연은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이순희 원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원장님, 도연이 원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뇌출혈이에요.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수술이요? 네. 하지만 수술비가 상당해요. 1,000만 원 정도 들 것 같은데요. 도연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000만 원이라니 그런 돈이 어디 있나요? 보험은 안 되나요? 기본적인 것은 되지만 특수 치료는 별도예요.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도연이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은인을 살려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여정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이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도연아, 무슨 일이야? 여정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원장님이 쓰러지셨어요. 도연이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정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수술 꼭 해야 하나요? 네. 지체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술해 주세요. 여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돈은 제가. 걱정하지 마. 내가 낼게. 하지만 1,000만 원이나. 괜찮다고 했잖아. 여정이 도연을 안심시켰습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두 사람은 기다렸습니다. 도연은 계속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못났어요. 평소 원장님께 전화도 자주 안 드리고. 그런 말 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도연아, 가족은 서로 돕는 거야. 여정이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가족이요? 응.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도연이 여정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또 박춘식 변호사였습니다. 강도연 씨, 소장 접수했어요. 소장이요? 내일 법원에서 받으실 겁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건 법정에서 가려지겠죠.
변호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증 혐의로도 고발했어요. 위증이요? 건물주에게 거짓 증언을 했다는 거죠. 도연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여정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신데요? 강도연의 보호자예요. 무슨 용건이죠? 보호자라. 그럼 같이 책임지시죠. 무슨 책임을 져요? 손해배상이요. 2천만 원 물어내세요. 여정이 화가 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법정에서 보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사장님, 저 때문에 피해만 입으시네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원장님 수술비에 이제 소송까지 다 해결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여정이 도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모든 게 자신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냥 참고 살았어야 했나 봐요. 아니야.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여정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피해자야. 그때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어요. 도연이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하지만 여전히 법적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의 앞날이 불안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내가 있잖아. 여정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걱정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여정은 변호사 김세훈과 함께 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도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사장님, 이 소장 내용 보니까 완전히 엉터리예요. 세훈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자세히 말해줄래요? 증거라고 제시한 게 전부 추측이에요.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도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괜찮은 건가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역고소할 수 있어요. 세훈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역고소요? 네. 무고죄로 말이에요. 여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혹시 도연이 신분 확인은 어떻게 됐어요? 아, 그거요? 어제 확인했는데. 세훈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도연 씨 출생신고서 떴어요. 도연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란에 윤진수라고 돼 있어요. 여정과 도연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확실해요. 도연 씨는 윤진수 씨의 친아들이 맞아요. 여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확실해진 것입니다. 도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제 아버지가... 응, 내 남편이야. 여정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사장님과 저는... 우리는 가족이야. 나는 너의 새엄마고... 도연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가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래, 아들아. 여정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세훈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드라마 같네요. 그때 세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김세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세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춘식 변호사에서 연락 왔어요. 뭐라고 해요? 소송 취하하겠다고 해요. 취하요? 네. 우리가 역고소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났나 봐요. 여정이 씩 웃었습니다. 겁먹었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세훈이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박춘식 씨 가게 완전히 망했어요. 망했다고요? 네. 영업정지 풀린 후에도 손님이 하나도 안 와요.
도연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금 안타깝네요. 안타까울 거 없어. 자업자득이야. 여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 어떻게 살아야 하죠?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다 계획이 있어. 여정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계획이요? 응. 그 식당 인수해서 네가 운영하는 거야.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요리 배우면 되잖아. 시간 많아. 여정이 격려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너는 재능이 있어. 재능이요? 응. 박춘식 가게에서 일할 때 봤거든. 손놀림이 남달라. 도연이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도 재능이야. 여정이 도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이순희 원장이 깨어났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원장님, 도연이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도연아? 원장이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원장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원장님, 이분이 제 새어머니예요. 도연이 여정을 소개했습니다. 새어머니? 원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제 친아버지의 부인이셨어요. 여정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여정입니다. 아, 그런 일이. 정말 다행이네요. 원장이 안도했습니다. 도연이가 평생 혼자 살까봐 걱정했는데, 이제 혼자 아니에요. 저희는 가족이니까. 여정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원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도연이 잘 부탁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돌볼게요. 병원을 나온 후 두 사람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도연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자. 네, 어머니. 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수와 똑같아서 여정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도연이 궁금해했습니다. 너와 닮은 사람이었어. 착하고 성실했지. 저를 찾으려고 하셨나요? 그럼 너를 많이 그리워하셨어. 여정이 남편의 일기를 보여줬습니다. 도연이 아버지의 글씨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빠 대신 내가 너를 지켜줄게. 고마워요, 어머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 헤어져 있었지만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내일부터 요리 학원 알아보자. 네, 열심히 배울게요. 도연이 의욕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폐업된 식당 앞에서 여정과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리모델링 업체 직원들이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깔끔해졌네요. 도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새로 바뀐 주방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최신 조리기구들도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마음에 들어? 여정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꿈만 같아요. 도연이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시작해보자. 여정이 도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뭐예요? 열어봐. 도연이 상자를 열자 작은 조리칼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잡이에 진수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너의 아버지가 쓰던 칼이야. 이제 네가 써. 도연이 칼을 손에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응. 요리할 때마다 아빠가 함께 한다고 생각해. 고마워요, 어머니. 도연이 칼을 소중히 안았습니다. 그때 관리소 직원 최주희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간판 달았어요. 밖으로 나가보니
새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도연인의 정직한 밥집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름 어때? 여정이 물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도연이 활짝 웃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여정이 도연을 격려했습니다. 며칠 후 개업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도연은 요리 학원에서 배운 기본기로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한번 맛보세요. 도연이 김치찌개를 내왔습니다. 여정이 한 숟가락 떠서 맛봤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다. 정말이에요? 응. 박춘식이 이걸 먹어봤어야 되는 건데. 도연이 기뻐했습니다. 다른 메뉴도 보여줘. 도연이 된장찌개와 제육볶음도 가져왔습니다. 모든 음식이 깔끔하고 맛있었습니다. 재료도 다 국내산으로 했어요. 그래. 무언가는 괜찮아? 네. 정직하게 장사하고 싶어요. 도연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개업 당일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여기 새로 열었네요? 네. 자주 찾아주세요. 도연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첫 손님은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도연이 정성스럽게 끓여서 내왔습니다. 어머, 이거 진짜 맛있네. 손님이 감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연이 기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도연은 바쁘게 주방과 홀을 오갔습니다. 여정도 함께 도와줬습니다.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고맙긴. 당연히 함께 해야지. 우린 가족인데.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여기 새 사장 참 착하네요. 음식도 맛있고 정직해 보여요.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녁 영업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첫날 치고 괜찮네. 여정이 계산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도연이 신났습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잘 될 것 같아. 네, 열심히 할게요. 어머니. 그날 밤 도연은 새로 마련한 집에서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 요리사 됐어요. 사진 속 진수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가 봐요. 도연이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앞으로 정직하게 장사할게요. 부끄럽지 않게. 한편 여정도 집에서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수 씨, 당신 아들아니 우리 아들 찾았어. 당신이 걱정했던 그 아이 말야. 이제 내가 잘 돌볼게. 여정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착한 아이야. 당신을 많이 닮았어. 다음 날 아침 도연이 식당에 일찍 나와 준비를 했습니다. 신선한 재료들을 정리하고 국물을 끓였습니다. 여정도 곧 도착했습니다. 일찍 왔네? 네. 오늘도 열심히 해보려고요. 좋은 마음가짐이야. 두 사람이 함께 개점 준비를 마쳤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어제 왔던 손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제 너무 맛있어서 또 왔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여정도 흐뭇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하네. 여정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연도 주방에서 요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생겼구나.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밝게 보였습니다. 석 달 후 도연이네 정직한 밥집은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식당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줄이 길게 늘어섰고 저녁에도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위축되고 지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자신감 넘치는 요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연이 밝은 목소리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여기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단골 손님 김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정성이에요, 할머니. 좋은 재료로 정성껏 끓이는 거죠.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있구나. 우리 손자도 데려와야겠어. 언제든지 오세요.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여정은 계산대에 앉아서 도연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진수와 너무나 닮은 성격이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진심으로 친절하고 요리에 대한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어머니, 점심 피크 시간 끝났네요. 도연이 땀을 닦으며 여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정말 바빴네. 좋은 일이죠.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다는 건. 도연이 주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너는 요리할 때 정말 행복해 보여. 네, 정말 행복해요. 제가 만든 음식을 드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도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기분이셨을까요? 그럼 아버지도 남을 기쁘게 해주는 걸 좋아했거든. 여정이 남편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관리소 직원 최주희가 들어왔습니다. 도연아, 축하해. 뭘 축하해요? 도연이 궁금해했습니다. 인터넷에 내 가게 후기 봤어? 완전 대박이야. 주희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도연이네 정직한 밥집 후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장님이 정말 친절해요. 음식도 집밥 같아서 좋아요. 가격도 착하고 양도 많아요. 강추합니다. 여기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요. 어머니 손맛 같아요. 깔끔하고 위생적이에요. 재료도 다 좋은 걸로 쓰시는 것 같아요. 후기를 읽어 내려가던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제 음식을 이렇게 좋아해 주시네요. 당연하지. 네가 정성을 다해 만들었잖아. 여정이 도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도연아, 하나 의논할 게 있어. 뭐예요? 메뉴를 좀 더 늘려볼까 해서. 내 실력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연이 신이 났습니다. 정말요? 어떤 메뉴요? 한식 위주로 해서 불고기 정식이나 생선구이 같은 거.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새로운 요리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이 메뉴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정도의 정장 입은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이세요? 남자가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KBS 다큐멘터리 PD 이민석입니다. 도연과 여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큐멘터리요? 네. 요즘 착한 가게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PD가 명함을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이 식당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요. 정직하고 맛있다고. 과찬이세요. 도연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건 사장님의 스토리라고 들었어요. 스토리요? 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서 이렇게 성공하신 이야기 말이에요. 도연이 당황해서 여정을 바라봤습니다. PD님, 저희 아들은 아직 방송은. 여정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 부담 갖지 마세요.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PD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만 이런 따뜻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거든요. 도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가족과 상의해 봐야겠어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PD가 돌아간 후 도연이 여정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는 마. 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날 저녁 영업이 끝난 후 두 사람은 함께 매출 정리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매출 정말 좋네요. 그러네. 이제 완전히 자리 잡은 것 같아.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네가 열심히 한 거지. 여정이 도연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인생은 정말 모르는 거야. 박춘식 사장님 밑에서 일할 때는 매일이 지옥 같았거든요. 도연이 과거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네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 여정도 진심을 털어놨습니다. 내 아빠가 죽고 나서 정말 힘들었거든. 혼자 살아가는 게 이제 혼자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도연이 여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따뜻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내일은 새로운 메뉴 개발해 볼까요? 좋은 생각이야. 뭘 만들어 볼래?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음식이 뭐였어요? 갈비찜을 정말 좋아했지. 특히 내가 만든 걸. 그럼 갈비찜을 메뉴에 추가해봐요. 네가 할 수 있을까? 해볼게요. 어머니가 레시피 알려주시면. 도연이 의욕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일 같이 해보자. 여정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집에서 요리책을 보며 공부했습니다. 갈비찜 만드는 법을 여러 가지로 찾아봤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음식이라니 꼭 성공해야겠어. 도연이 다짐하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한편 여정도 집에서 옛날 레시피 수첩을 찾아봤습니다. 결혼 초기에 남편을 위해 적어둔 요리법들이 빼곡했습니다. 진수 씨, 우리 아들이 당신이 좋아했던 갈비찜을 배우고 싶어 해. 여정이 남편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내일 같이 만들어 볼 거야. 당신이 도와줘. 다음 날 아침 일찍 두 사람은 시장에 갔습니다. 가장 좋은 갈비를 고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갈비가 어때? 여정이 하나를 골라 보여줬습니다. 좋아 보여요. 마블링도 좋고. 도연이 갈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요리는 재료가 반이야. 좋은 걸로 골라야 해. 네, 배워갑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며 재료를 고르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모자가 함께 장을 보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갈비찜 만들기가 시작됐습니다. 1년 후 도연이네 정직한 밥집은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벽면 한쪽에는 각종 언론사에서 보내온 감사패와 인증서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주방에서 요리를 지휘하고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진정한 요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갈비찜 예약이 벌써 10테이블이에요. 새로 들어온 아르바이트생 민지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재료 준비 더 해야겠네요. 도연이 웃으며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갈비찜은 이제 식당의 시그니처 메뉴가 되었습니다. 여정이 알려준 레시피에 도연만의 감각을 더해서 완성한 특별한 맛이었습니다. 민지야, 오늘 점심 손님 많을 것 같으니까 홀 정리 미리 해도. 네, 알겠습니다. 민지가 부지런히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여정은 계산대에서 예약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도연이네 정직한 밥집입니다. 아, 오늘 저녁 6시요? 잠시만 확인해 드릴게요. 여정이 예약장을 펼쳐봤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예약 목록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저녁은 예약이 꽉 찼어요. 내일은 어떠세요?
네, 내일 같은 시간으로 잡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여정이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예약이 너무 밀려서 걱정이야. 좋은 걱정이죠.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다는 거니까요. 도연이 양파를 썰며 대답했습니다. 칼질하는 솜씨가 이제 완전히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요리학원에서 배운 기본기에 1년간의 실전 경험이 더해져서 정말 훌륭한 요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오늘 손님 오신다고 했죠? 응. KBS 다큐멘터리 팀이 마지막 촬영하러 와. 몇 달 전 도연은 결국 다큐멘터리 출연을 승낙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긴장되네요. 괜찮을 거야. 평소처럼만 하면 돼. 여정이 도연을 격려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단골 할머니들이었습니다. 도연아, 오늘도 갈비찜 하나? 김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 갈비가 특히 좋아요. 그래, 그럼 더 맛있겠네. 할머니들이 자리에 앉으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도연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 맞아. 처음 봤을 때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 그때는 얼마나 힘들어 보이던지. 할머니들의 대화를 들으며 여정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박춘식 밑에서 일하던 도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니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KBS 촬영팀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이민석 PD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준비 다 됐어요. 도연이 앞치마를 두르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평소 하루 일과를 자연스럽게 촬영할 예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카메라가 돌기 시작하자 도연은 평소처럼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고 정성스럽게 끓이는 모습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도연 씨, 요리할 때 기분이 어떠세요? PD가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제가 만든 음식을 드시고 기뻐하시는 손님들을 보면 가슴이 벅차요. 도연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예전과 많이 달라졌죠? 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전에는 매일이 고통이었는데 지금은 매일이 감사해요. 그 변화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연이 여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난 거요. 저에게 가족을 주시고 꿈을 이룰 기회를 주셨어요. 여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카메라가 여정에게로 향했습니다. 여정 씨, 도연 씨를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남편과 너무 닮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더 놀란 건 저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 고생하고 있다는 거였죠. 여정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와주시려고 마음먹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가족이니까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거예요. PD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후 촬영팀은 주방에서 도연의 요리 과정을 자세히 찍었습니다. 갈비찜 만드는 비결이 있나요? 정성이요. 그리고 좋은 재료. 무엇보다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죠. 도연이 갈비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이 레시피는 어머니가 알려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맛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를 생각하며 만드시는군요. 네. 요리할 때마다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도연이 아버지의 조리칼을 보여줬습니다. 이 칼이 아버지 유품이에요. 항상 이걸로 요리해요. 저녁 영업이 시작되자 식당은 금세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부터 연인들,
회사 동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한 손님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맛있게 해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도연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카메라는 이런 모든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담았습니다. 손님들의 행복한 표정, 바쁘게 움직이는 도연, 흐뭇하게 지켜보는 여정의 모습까지. 영업이 끝난 후 마지막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도연 씨,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지점을 늘리는 것보다는 이 한 곳을 더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는 일도 해보고 싶고요. PD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멋진 꿈이네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촬영이 모두 끝나고 팀이 떠난 후 도연과 여정은 조용히 정리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어머니도 수고하셨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도연아, 정말 많이 컸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노력의 결과지. 여정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야. 저도요. 그때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됐어. 도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간판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셔서 나야말로 고마워. 외로웠던 내 인생에 따뜻함을 가져다 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따뜻한 기분이었습니다. 내일도 화이팅 하자. 네, 어머니. 그날 밤 도연은 아버지 사진 앞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도 만났고 좋아하는 일도 찾았고 사진 속 진수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게 살겠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한편 여정도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수 씨, 우리 아들 정말 잘 컸지? 당신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지켜줄 테니까. 여정이 사진에 입맞춤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찍 시장에 나가 가장 싱싱한 재료들을 골랐습니다. 오늘도 손님들에게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온 도연은 정성스럽게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국물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여정도 곧 도착해서 함께 개점 준비를 마쳤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도연과 여정이 함께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하루가 시작되겠네요. 여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오늘도 최선을 다해보죠. 도연이 의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도연인의 정직한 밥집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두 사람의 따뜻한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서로를 구원한 모자의 인연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도연은 박춘식의 착취 속에서 절망했지만 그 고통이 진짜 어머니를 만나게 해준 소중한 인연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여정 역시 20년간 혼자 살아온 외로움 속에서 뒤늦게 찾은 아들을 통해 다시 한번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식의 탐욕과 폭력은 결국 자신의 몰락을 불러왔고 착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도영과 여정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만남과 기회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